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 나이 이제 30살에 이제 결혼 4년이 되었고 아기는 아직 없이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정말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한숨이 나네요. 결혼 전에 남편이 주류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속사정을 모르는 저는 항상 지갑을 보면 돈이 두둑한 신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생각했었죠. 저와 남편은 연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댁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초라한 집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고 착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미 그때는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상태라 주위 친척과 친구들 모두 알고 있어서 시댁이 못 살아 결혼 못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1년까지는 남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집은 전세로 얻었지만 집주인이 금전관계가 복잡해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이 되어 우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긴 지방이라 수도권처럼 비싸진 않았고 1억 5천 정도면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6천 정도를 대출받고 저도 이자를 갚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으며 집안에 들어가는 부분 외에 돈도 정말 아껴 쓰고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주버님 형님이 도련님 이름으로 빚 많은 거 알고 있어? 라며 저에게 귀뜸을 하네요. 전 자세한 건 몰라도 그냥 결혼 전에 사업하는 사람이니 2, 3천 정도 있구나 하고 알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빚이 500 정도 있다고 하였으며 또 창업할 때 대출 4천만 원에 신우한테 1,500만 원, 친구한테 1,000만 원 등등 내가 모르는 빚이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 당시 울고불고 이혼한다고 난리쳤는데 이혼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고 막상 이혼하려니 막막하고 무섭네요. 이혼 생각을 접고 일단 그동안 모아둔 500만 원을 형님에게 바로 갚고 받은 월급 그대로 집 대출 갚고 남편 친구에게 빌린 돈 1,000만 원도 제가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서 유통업이 많이 어려워졌네요. 계속 적자 나니까 일을 접고 시누이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길래 어차피 지금까지 유통업 하면서 빚만 엄청나게 가져왔기 때문에 차라리 월급쟁이로 사는 게 좋다 싶어 그러라고 했어요. 유통업이 단기간에 접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시누이 남편이 사람 하나 급하게 모자르다 보니 신랑이 손해를 보며 급하게 일을 접었어요. 그렇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거의 1년을 시누이 남편 밑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 남편을 찾아왔어요. 느낌이 싸해서 꼬치꼬치 물어봤고 알고 보니 TV에서만 봤던 사채업자였어요. 제가 사채업자랑 통화를 하고 협박을 받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도 우리 집을 찾아온다고 그러고 돈 갚으라고 하여 전화를 급히 끊고 신랑한테 전화를 하니 처음엔 당당하게 우기더니 인정을 하네요. 400만 원 유통업 정리하는데 너무 급해서 썼다고 하였고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엉엉 울면서 어떻게 사채까지 끌어다 썼냐고 하며 남편 놈이랑 대판 싸웠어요. 연 이자가 50%나 되고 연체 이자는 그 2배이니 언제까지 놔둘 수 없어 급한 불 끄기 위해 여기저기 빌리고 있는 돈이랑 해서 겨우 갚았어요. 남편 놈한테 이제 네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고 남편 놈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날 다른 사채업자가 또 저에게 전화가 왔고 거기에서 400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생시인지 꿈인지 볼을 꼬집어보고 다시 한번 물어봐도 우리 남편 놈이 빌린 게 맞네요. 그 기분 안 당해본 분은 제 심정 몰라요. 전화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끊고 나니 또 다시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사채 전화였습니다. 신랑을 찾는 다른 사채업자였고 거기에서는 300만 원을 썼다고. 알고 보니 시누이 남편 회사가 좀 어려워 급여가 2달 정도 안 나왔는데 그동안 사채 이자를 갚아오다 2달 연체되니 한 번에 여러 곳에서 터진 거예요.
글을 주저주저 쓰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채 전화를 받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고 결혼 전 남한테 단돈 100원 한 푼 꺼본 적도 없었네요. 그만큼 돈 관계는 엄청 확실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 상황은 더 이상 돈도 없고 이 사람과 더 살아야 될지 현실은 막막하고 형님한테 울면서 전화했더니 저보고 제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고 시댁은 어차피 돈이 없고 계속 살 거면 친정에서라도 돈을 꿔서 우선 사채는 갚아야 되고 이혼할 거면 지금 남은 빌라라도 팔아 남은 돈 갚고 이혼하려고 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무섭기만 하고 이혼 죽어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남편은 지금 나한테 들키지 않은 사채빚이 몇 개가 더 있을지 알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혼하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이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았다가 남편 놈 평생 빚만 갚아주다 인생 쪽날 것 같기도 해요. 보통 다들 그 버릇 절대 못 고친다고 이혼하라고 말을 하네요. 만약 저도 신랑이 계속 일방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저도 절대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젠 사업 접고 시누이 남편 밑에서 자기가 사채로 쓴 빚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긴 해요. 지금 보여준 것이 빚이 전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편 놈이 쓴 빚 모두 합해보니 1억 3천 정도예요. 그중에 금융권이 1억, 나머지 사채는 사채고 집 팔면 5천은 확 줄어요. 제가 직장 2년 동안 열심히 다녀서 갚아준 돈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빚을 갚으려면 6년에서 7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빚 모두 청산하며 다시 무일푼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제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 남편 놈 심성은 착하답니다. 사업을 하며 내가 알며 마음고생할까봐 자기가 모두 해결하려고 사채까지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사업 중간에 친한 동생한테 사기를 한번 당하고 나니 일이 자꾸 꼬여 결국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었더군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돈 문제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좋았던 부부관계도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제가 이혼을 하고 전세금까지 가져가면 남편 놈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자꾸 마음에 걸리고요. 파산 신청하려고 해도 아주버님 보증서 준 게 남아있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지금은 같이 살 용기도 이혼할 용기도 없고 머릿속은 멘붕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우유부단하다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며 앞으로 그 사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이 막막해요. 혹시나 저와 같은 입장이거나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실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조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채를 한번 손대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맞으며 제 마음이 다 급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터질 때마다 갚아주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네요. 사채에 끌어다 쓰는 것도 하나의 병이고 잠깐 어려워지면 중독된 것처럼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래 지금 급하니까 일단 끌어다 쓰고 금방 갚으면 되겠지? 별일이야 있겠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다 못 갚으면 돌려막기 시작으로 또 다른 사채업에게 끌어다 해결하고 그러다 결국 파멸 또는 자살까지 보았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아도 사채 끌어다 쓰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 사채비 갚아준다면 그건 역시 버릇이 되겠죠. 내 마누라가 나랑 이혼 안 하고 살려는 사람이면 결국엔 갚아주겠지 하며 생각할 것이고 저희 아빠도 이전에 그러셨답니다. 혼자 사업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사채를 끌어다 썼고 처음엔 자신이 갚아나가려고 했었어요. 가족에게 말 안 하고 혼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결론은 저희 아버지도 사채를 끌어다 썼네요. 처음 빌릴 때는 급전 100만 원이었지만 300, 400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나중에는 여기저기에서 펑펑 터지는데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요. 저희 엄마도 님처럼 처음 200부터 1000만 원까지 갚아주다 갚으면 또다시 아빠는 사채 끌어다 쓰고 갚으면 또 쓰고 그리고 또다시 여러 곳에서 빚독촉 전화 오고 엄마는 급하기에 몇 시간에 몇백 빌려오느라 발 동동 구르시고 이렇게 상황이 계속 반복이었죠.
아빠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고 이제는 진짜 다른 데서 사채 쓰는 거 없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엄마는 밥 먹었어? 빼고는 당신 말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아빠 하시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이혼을 선택하셨고 아빠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고 저희 살던 아파트까지 사채 빚 갚느라 다 날리고 사채업자들 때문에 엄마부터 자식들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시니 이혼을 선택하신 거겠죠. 아빠랑 우리가 함께 살면 계속 사채에 시달리고 더 이상 갚을 능력은 전혀 없고 저를 비롯한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한참 가르쳐야 되고 살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가정이 사채로 인해 풍비박산이 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네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며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채 협박 없고 빚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에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아빠랑 엄마랑 이혼하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빠랑 연락 안 합니다. 주민등록도 식구들 모두 따로 해놓고 친척하고도 연락 모두 끊고 정말 엄마랑 저랑 동생 이렇게 숨 죽은 듯 사네요. 님 힘드시죠? 이혼하시고 아무리 약속과 다짐 그리고 각서를 써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당신이 급하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무조건 빌려오는 게 병인 사람이네요. 담보가 없어서 사채를 못 쓰면 신체 포기 각서라도 쓰고 빌려오니 빚 때문에 모든 인맥 멀어지고 결국 인생의 끝을 보게 되니 제발 좋은 판단하시고 이혼하는 게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채는 쓰면 안 돼. 큰일 납니다.